안녕하세요. 당신만을 위한 인생 주치 타로 마스터 카포제인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당신의 금전운과 재물운을 끌어줄 수 있는 집이 어떤 집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집 자체도 다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있죠. 그 에너지가 본인이랑 맞아야지 내가 앞으로 살아갈 때 그 에너지를 통해, 집에서 주는 에너지를 통해서 활력을 얻기도 하고 그 활력 때문에 또 내가 삶을 더 적극적으로 경제활동할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나한테 금전운을 끌어당겨 줄 수 있는 집인지, 그리고 나한테 활력을 줄 수 있는 집인지, 만일 그게 아니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내가 조치를 취해야지만 활력을 받아서 그 에너지를 통해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량을 펼칠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의 집의 형태나 그리고 또 집을 살고 있는 집의 어떤 그 드는 느낌을요, 한번 상상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떤 집에 살고 있는지, 어떤 에너지가 있는 집인지, 그거를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마음을 잘 가다듬으시고, 한번 여러분의 집에 대한 생각을 한번 진지하고 심사숙고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러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1번 카드, 2번 카드, 3번 카드, 4번 카드, 5번 카드입니다. 네, 여러분 앞에 놓인 이 5장의 카드는 여러분의 집이 어떤 식으로 에너지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카드고요. 네, 여러분 마음이 가시는 대로 심사숙고해서 이 카드를 뽑아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5장 중에 내가 마음이 끌리는 카드가 없다라고 하면 손을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이렇게 화면에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면서요. 내가 기운적으로 느껴질 때 직감적으로 그 끌리는 카드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선택 다 하셨나요? 선택하셨으면 1번 카드부터 본인의 집의 기운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1번 카드. 네, 1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살고 있는 주택이 좀 많은 순환이 있었을 걸로 보이는 형태의 에너지가 나와 있네요. 그래서 내가 뭘 좀 하려고 하면 자꾸 구설시비에 휘말린다거나 아니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헌신해서 산다 하더라도 그 집에 살고 있는 소유주가 조금은 어떤 경제활동적인 부분에서 좀 장애물적인 요소가 있었을 거라고 보여요. 그런데 지금 그래도 조금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건 지금 집의 형태에서 그런 어떤 나의 어떤 삶이 고단하고 고달프고 헌신을 해서 성과가 없었던 것들이 지금 차츰차츰 문이 열리고 있다. 왜? 여기 보게 되면 천사 하나가 이렇게 그 나팔을 불고 있잖아요. 이거는 어떤 부분에서는 심판이 될 수 있는 카드인데 지금 심판의 흐름이 판국의 어떤 형세가 지금 흐름에 있어서는 지금 일단 지나갈 것들은 다 지나가고 있다라는 에너지로 보이기는 해요. 그러면 이 집의 에너지에서 어떤 부분들이 부족한지 한번 살펴볼게요. 네. 네, 지금 이 지배 형태에서 어떤 에너지가 부족한지 살펴보게 됐더니요.
지금 보게 되면 이 집 전체 에너지가 좀 많이 다운돼 있어요. 아무래도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소송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스트레스라든지 잡념이라든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여기 이 집에 살고 계시는 소유주분들한테 조금 영향력을 많이 미치다 보니까 집 에너지 자체가 조금 전반적인 부분에서 다운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흐름적인 부분에서 보게 되면 좀 음기가 강한 집이다. 그래서 집 자체도 어두컴컴한 어떤 에너지가 많을 수 있기도 하고 어둑어둑한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집 자체가 전반적인 부분에서 수의 기운이 강한 집이라 수의 기운이 강하다라는 거는 음적인 요소가 많다라는 거고 그로 인해서 내가 자꾸 잡생각이라든지 잡념이라든지 그리고 또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뭐 잡기가 붙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요소들이 조금씩 보일 수 있는 집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살고 계시는 분들이 가족 구성원들이 꿈도 잘 꿀 수 있고 그리고 또 깊은 잠에 빠지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집이기도 하고 꿈을 꾼다 하더라도 좋은 꿈이 아니라 악몽이라든지 나쁜 꿈이라든지 아니면 잡꿈들을 많이 꿀 수 있는 집이라 이 집의 형태상으로는 조금 어떤 부분들을 보완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보완을 시켜야지 이 집의 금전적인 운이 상승할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2장을 뽑았고요.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이 집은요. 집의 형태를 바꿔가기보다는, 옮겨가기보다는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뭐 이 집을 세를 주거나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지금부터는 차츰차츰 금전운이 들어오는 집으로 변화의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는 집으로 보여요. 그래서 앞에 설명을 들으시고 역시 이 집을 옮겨야 되나 뭐 이사를 가야 되나 아니면 뭐 이 집을 세를 주고 다른 집으로 가야 되나 뭐 여러 가지 또 잡념이 드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이때까지 했던 것들은 다 거쳐갔다. 대신 이 음기를 조금 잡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 집에서는 조명이 필요할 수 있는 집이네요. 그래서 지금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의 조명이 너무 작거나 어둡거나 그리고 왜 형광등으로 보게 되면 주광색이라고 하죠. 왜 약간 너무 붉은 빛이 돌아가지고 집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안정된 느낌은 보이기는 하지만 너무 조금 밝은 느낌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집은 어떻게든 조명을 어떤 식으로 잘 배치를 해서 쓰는지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당장 문을 박차고 나가셔서 조명을 조금 여러 가지를 이렇게 구입을 하셔서 가장 조도가 높은 그러니까 밝은 조명으로 형광등 자체를 바꾸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저기 저기 여기 그러니까 왜 집안 구석구석에 조명들을 잘 배치를 하셔서 그 조명으로 하여금 밝은 에너지를 조금 많이 이렇게 끌어들일 수 있는 어떤 에너지를 보완을 시키신다라고 하면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이 집에서 금전운이 지금부터 차츰차츰 트인다. 특히 이 집에는 어떤 쪽에 가장 조명을 많이 해놔야 되느냐라고 봤더니 침실보다는요. 주방이나 화장실, 특히 화장실, 그러니까 왜 화장실도 왜 물이 모이는 곳이고 항상 물이 고여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 집 자체가 전반적인 부분에서 수의 기운이 가득한 집이기 때문에 특히 물이 고여 있는 쪽에 조명을 많이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주방도 왜 싱크대도 있고 또 무슨 뭐 정수기도 있고 해서 물이 고여진 곳이고 그리고 화장실도 뭐 변기 속이라든지 물이 고여진 곳이기 때문에 물이 고인 곳에 조명을 화려하고 밝은 것들로 두어라. 대신 조심해야 될 거는 그 조명의 형태가 너무 막 왜 요즘에 뭐 어떤 디자인 한다고 조명이 뭐 이렇게 왜 깨진 유리를 이어붙인 것 같은 예를 들어서 뭐 스테인드 글라스라든지 아니면 왜 뭐 유리가 이렇게 왜 빗살 무늬로 이렇게 촘촘히 이렇게 나눠져 있는 조명이라든지 아니면 왜 뭐 거울 같은 것들을 이렇게 왜 깨져가지고 파거울을 가지고 다시 재조립해가지고 왜 조명 주변에다가 이렇게 왜 디자인된 거라든지 이런 것들 왜 깨진 형태의 것들이 다시 이어붙여져 있는 어떤 그런
디자인을 가진 조명은 피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에너지의 파장 자체가 그 조명 자체에서 오는 에너지도 중요한데 지금 이때까지 너무 많은 구설수와 시비수와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어떤 허무함 이런 것들이 많을 수 있는 주택이기 때문에 이 집의 조명을 또 그런 어떤 깨진 것들을 이어붙인 것들의 형태로 된 디자인을 이렇게 쓰다 보면 또 그 에너지가 모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조명 디자인은 뭐 원형이라든지 아니면 그 왜 뭐 어떤 그 샹들리에처럼 이렇게 뭐 구슬 같은 거 이렇게 달랑달랑한 것들이 여러 가지로 붙어져서 좀 화려하게 장식된 거라든지 아니면 왜 이렇게 각진 조명 말고요. 이렇게 왜 원형 조명으로 뭐 라인적으로 되어 있는 조명이라 하더라도 그런 조명을 조금 이렇게 구입을 하셔서 에너지 자체가 이렇게 왜 순화된 에너지를 조금 이렇게 증폭시킬 수 있는 조명을 끌어오셔야 된다. 그렇게 되면 이 집의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내가 어떤 쪽에서 명예적인 부분들을 가져가서 나의 금전운이 상승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때까지 내가 헌신만 하고 어떤 명예적으로 상승하거나 인정받지 못하셨던 분들은 지금 이 조명을 잘 다루시게 되면 그 이후에 내가 어떤 일의 성과라든지 인사고과라든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줘서 그걸로 인해서 명예적으로 상승을 해서 연봉 협상이 새롭게 진행된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하고 있는 일에 실적이 올라간다든지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장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나의 집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주택에 조명을 그런 식으로 재배치를 하다 보면 그걸 재정비를 하다 보면 앞으로 살아가실 때 어떤 나한테 뭐 방송 나올 기회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어떤 기사거리에 내가 노출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마케팅적인 요소에 내가 어떤 명예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기운을 가져서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를 타고 알려져서 그것도 일정 부분 명예적인 요소잖아요. 그쵸? 그런 쪽으로 인기를 타게 되어서 내가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내가 본인이 하고 계시는 일들이 금전적으로 성과가 많다. 그래서 이 흐름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내 흐름이 지금부터가 운의 흐름에서는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이 좋은 기운들이 이제 조금씩 이렇게 차근차근 모이는 형태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조명을 좀 바꿔라. 아셨죠? 그래서 1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에 대한 설명은 마치겠고요. 네, 2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에 대한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네, 2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요, 좀 건강적으로 좀 문제가 있으셨을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카드에서도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누워 계시는데, 악마 같은, 마귀 같은 요소가 칼을 들고 이렇게 벨려고 하는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카드 자체에서 보여지는 기운은 이 집은 좀 건강적인 부분에서 나를 어떤 에너지적인 부분을 방전시킬 수 있는 요소를 가질 수 있는 집이다. 그래서 이 집에서 어떤 부분들이 부족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건강적으로 많이 나빠질 수가 있고 가족 구성원들이 병원 출입이 많아질 수가 있고 몸이 건강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자꾸 어떤 성형 수술을 하고 싶다거나 자꾸 병원 출입을 본의 아니게 일으킬 수 있는 집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사고수라든지 접촉사고든 교통사고든 어떤 사람들 간의 어떤 사고든 어떤 사고수를 좀 노출이 많이 시킬 수 있는 집이네요. 그래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볼게요. 어떤 부분들이 부족한지 지금 이 카드로는 제가 2장을 뽑았어요. 왜냐하면 그 에너지가 집을 바꿔야 되는지 아니면 그대로 어떤 유지보수 했을 때 어떤 내가 다시 운을 도모시킬 수 있는지를 보려고 2장을 뽑았는데 네, 일단 지금 운의 흐름을 보게 되면 지금 카드에서 제시해 주는 것들은 지금 형태에 계시고 있는 집에서 더 오랫동안 지속하는 거는 나의 건강이나 가족 구성원의 건강을 오히려 해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 집은 새롭게 뭔가 리모델링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바꿔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사를 하시는 게 오히려 더 낫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살고 계시는 집에서 계속 유지보수해 가신다라고 하면 리모델링을 진짜 큰 돈을 들여가지고 새롭게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 이상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쪽으로 내가 이사를 하면 좋을지, 이사를 하면 그래도 이사를 하게 되면 그런 어떤 에너지적인 부분들이 많이 보완이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2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활동도 경제활동이지만 일단 경제활동을 하려고 하면 건강이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집은 내가 항상 피곤할 수가 있다. 피곤하고 지친다. 왜 밖에 나가서 내가 경제활동을 하고 뭔가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고 활동을 하고 집에 들어오게 되면 집에서 내가 쉬면서 내가 그 쉬는 걸 통해서 또 어떤 내적인 부분에서 기운적인 부분들을 좀 챙길 수가 있고 잠자고 일어나면 좀 뭔가 개운한 집이어야 되는데 이 집은 전반적인 부분에서 걱정, 근심이 스스로 생길 수 있고 신경성 질환도 신경성 질환이지만 건강적인 부분들 그리고 또 사고수 이런 것 좀 조심해야 되는 집이기 때문에 저는 이 집을 너무 오래 사시지 마시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좀 바꿔가셔야 된다. 근데 바꾸게 되면 좋냐? 라고 물어봤을 때 보게 되면 이사하게 되면 지금 여기 성인 네 분이 앉아서 머리를 맞대고 있고 또 등지면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갈고 닦고 있는 그림이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이 지구본이 이렇게 중간에 있고 그 지구에서 빛이 이렇게 튀어나와서 어떤 에너지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어떤 이런 카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이 집에 살고 계시는 소유주 분들은 일단 재능도 많고요. 그리고 또 본인의 어떤 잠재적인 능력, 본인이 알지 못하는 잠재력이 풍만하시고 충만하신 분들이다. 근데 이 잠재력을 못 쓸 수 있는 것들은 나의 능력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 집 자체의 어떤 기운과 에너지이기 때문에 왜 배터리도 충전이 돼야지 방전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집은 방전될 수 있는 집이라서 나의 어떤 그 활력을 그리고 또 나의 어떤 잠재력을 도모시킬 수 있는 집이 아니니 옮겨가시라. 그래서 그러면 옮겨가신 집은 그래도 나한테 좋은 인연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런 집을 찾게 된다라고 하면 나의 어떤 잠재력과 역량을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펼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맞이하게 된다. 그 기회로 인해서 내가 새롭게 나의 인생에 이막을 열 수 있는 집을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흐름에서는 이사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하루빨리 어떤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 이사하시는 게 좋겠네요. 그래서 2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에 대한 설명은 이걸로 마치겠고요. 네. 3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 3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렇게 크게 뭐 이 집이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왜 쉽게 말하면 중도를 지키는 집이에요, 이 집은. 그래서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 만큼의 대가를 주고 내가 조금 게으르고 그냥 좀 이렇게 유흥적으로 그냥 편안하게 그냥 내 살고 싶은 대로 살면 그냥 그만큼의 어떤 성과, 그러니까 왜 뿌린 대로 거두는 집에 살고 계신다. 그래서 이 집 자체에서의 에너지는 그렇게 크게 기운적으로 봤을 때 본인을 어떤 안 좋은 요소로서 에너지를 강력하게 준다기보다는 그냥 묵묵하게 그 집의 주인의 어떤 에너지에 따라서 움직여가는 집으로 보여요. 그러면 이 집의 형태에서 어떤 식으로 해야지 경제적으로 에너지가 바뀌는지 일단 부족한 부분을 뽑아봤더니 지금 두 번째 카드에서는 그래도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부족함이 없다. 이 집은 그래도 뭔가 이렇게 왜 금전운이 포실포실 올라오는 그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직장 생활을 하든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내가 번 수익에 있어서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어떤 돈이 알아서 불려지는 집이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것만 충실하다라고 하면 이 집의 형태에서는 그렇게 크게 나쁜 기운은 없어요. 근데 그래도 조금 더 좋게 가져가려고 하면 어떤 쪽으로 가져가야 되는지 한번 뽑아 볼게요. 보세요, 이거. 운의 흐름을 보면
전반적으로 다 돈과 관련된 카드가 나왔어요. 일단 카드 자체에서 에너지는 괜찮다. 이 첫 번째 카드에서는 지금 천사들이 큰 돈을 지금 양쪽에서 옮기고 있고, 두 번째 카드는 지금 돈이 이렇게 4개로 들어와 있는데, 지금 여기 어떤 아저씨가 이 돈주머니를 이렇게 가지고 있네요. 세 번째 카드는 이제 그 왕처럼 보이시는 분이 돈을 쥐고 서서 계세요. 그런데 요 두 번째 카드에서 조심해야 될 거. 이제 이거는 이제 첫 번째 이거 에너지 카드니까 제외하고 이 세 가지 카드를 봤을 때 이 두 번째 카드에서 조심해야 될 거는 내가 내 주변에 내가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나의 돈을 탈취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카드. 겁제 카드거든요. 내 돈을 탈취해 간다. 그래서 이 에너지가 조금은 암시되어 있는 카드를 가지고 태어난 집이니 이 집의 형태에서는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좀 의심을 가지고 좀 살펴봐라. 왜? 내가 돈은 안 떨어지는 집이고 이 집을 통해서 돈이 차츰차츰 불려나가는 집인데 돈을 불리는 과정에서 내 돈을 탈취해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조금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내가 뭐 어디 뭐 돈을 어디 뭐 투자를 할 때 그 투자하는 거에 있어서 조력자로 들어와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 조력자로 들어와 있는 전문가라는 사람이 내 돈을 탈취할 생각을 가져갈 수가 있고 왜 돈을 불려주려고 하면 또 어떤 뭐 일정 부분 수수료도 내야 되고 뭐 어떤 리스크를 감수해야 되는데 그 전문가의 형태가 조금 본인한테는 불합리하게 들어와 있을 수가 있고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동산에 세를 주는 세입자가 있다면 그 세입자 형태가 조금은 불합리할 수가 있어서 세가 밀린다거나 그러니까 내가 투자를 해서 투자 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구입을 했는데 어떠한 시점에서 오면 내가 금전의 흐름이 좋지 않을 때는 그 세입자 때문에 골치 아플 수가 있고 세 번째, 만약에 나는 어디 투자한 게 없다라고 하면 뭐 가족 구성원 중에 쓸데없이 돈을 낭비해서 어떤 그 바깥으로 지출이 좀 많을 수 있는 어떤 구성원이 있다. 그게 꼭 나의 가족이든 아니면 나의 뭐 친척집이든 아니면 나의 부모님이든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돈 나가는 구멍을 잘 관찰하고 주시해서 그 돈 구멍을 메울 생각을 잘 해라. 그렇다고 하면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괜찮은 집이다. 그래서 이 집, 그러니까 3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집에 어떤 에너지가 안 좋은 기운이 없기 때문에 네, 괜찮아요. 그래서 그냥 지금 하신 대로 하면 되고 대신 내가 돈을 투자하고 불려나가고 나의 어떤 경제활동을 영위해 나가는 동안 나의 어떤 주변 사람들의 재정비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는 사람 정리만 잘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3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에 대한 설명은 일단 마치겠고요. 좋으니까 뭐 더 할 말이 없네요. 네, 4번 카드. 4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조금 우울감이 많네요. 네. 내가 감정적으로 너무 센시티브한 사람이라 이 주택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활력소가 집보다는 바깥에서 어떤 에너지를 얻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집도 집에 그 어떤 에너지 자체도 본인을 바라보면서 집에 어떤 터신이 있다면 본인한테 저렇게 우울해도 될까 하고 조금 집 자체가 지금 본인을 염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우울감을 떨치려고 하면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지 어떤 부분들이 부족한지를 볼게요. 네. 지금 카드를 뽑아봤더니 지금 카드에서는 이 집 주인이 좀 종교적으로 빠져 있거나 어디 이렇게 믿고 의지할 어떤 활동이 있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거기에 자꾸 의지를 해서 꼭 종교가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취미생활로 뭐 꽃꽂이에 자꾸 올인한다거나 예를 들어 아니면 너무 막 우울감이 많다 보니까 뭐 강아지를 키운다거나 강아지는 괜찮겠네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집에 활력소가 생길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놓으면 좋다.
그래서 그게 동물이라면 뭐 강아지, 고양이는 안 돼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강아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강아지를 키우시는 것도 괜찮고요. 또 강아지도 너무 정적인 강아지, 예를 들어서 뭐 퍼그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불독이라든지 정적으로 왜 안 움직이는 강아지들 있죠. 그런 강아지는 안 되고 막 왜 뻘뻘거리면서 뛰어다니는 강아지 있죠. 그래서 그런 강아지를 키우시는 거는 괜찮고 뭐 유기견 센터도 있고 뭐 요즘에 불쌍한 강아지들 많으니까 이런 쪽에서 좋은 일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집은 좀 음악 같은 것들을 많이 틀어놓으면 좋은 집이에요. 그래서 그 음악도 우울한 음악, 뭐 클래식 음악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그 종교 음악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뭐냐 뭐 너무 뭐 발라드라든지 너무 정적인 음악 틀어놓으면 안 되고 좀 밝은 음악, 좀 기운이 나는 음악을 틀어놔야 된다. 그렇게 되면 이 집에 어떤 좋은 기운이 모일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이 집을 오래 살아도 되나 말아도 되나 옮겨야 되나 볼 테니까 네. 오랫동안 살 집인지 아닌지를 살펴봤더니 그래도 이 집은 내가 내 감정만 잘 추스리고 나의 어떤 부분에서 활력소를 찾을 수 있는 인테리어나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그래도 계속 살아도 되시는 집이다. 근데 여기 보게 되면 보세요. 이 결과 카드가 이 큰 컵에 여자 어머니로 보이는 여자랑 이렇게 아기가 이렇게 같이 앉아서 있는데 그 큰 컵에 이렇게 물이 이렇게 다 튀어나와서 가득 채워지죠. 근데 이 물은 요 앞에 물과는 조금 달라요. 요 첫 번째 카드에서 보여지는 거는 이제 이 집에 살고 계시는 소유주가 좀 우울감이 많은 분이다라는 것들을 표식해주는 물이라고 보면 여기에서는 이 결과 카드에서 물은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 집은 경제활동적인 부분에서는 나중에 횡재수가 있는 집이다라고 보이고요. 그 어떤 횡재적인 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어떤 인맥을 잘 만나서 내가 그 어떤 횡재와 같은 새로운 어떤 나의 삶에서 경제적인 도약이 생기는 일을 맞이하거나 아니면 뭐 진짜 쉽게 말해서 복권에 당첨되거나 아니면 뭐 나의 어떤 가족 구성원들이 갑자기 크게 급성장을 해가지고 성과가 많아서 내가 또 횡재하는 일을 볼 수 있다. 이 결과적인 부분에서는. 근데 그 과정에 있어서 보게 되면 내가 진취적으로 쎄빠지게 움직이고 내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바깥 활동을 좀 잘 가져가서 거기서 에너지를 많이 충족하라고 되어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에 어떤 활력소를 가져올 수 있는 어떤 뭐 음악이라든지 또 어떤 그 인테리어적인 부분에서 리모델링 좀 이렇게 밝게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집의 형태를 보게 되면 리모델링은 너무 어두운 색깔로 하지 말고 밝은 색깔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창문이 작은 집이라고 하면 좀 이렇게 크게 뚫어서 이 집은 좀 리모델링 비용이 많이 드는 집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크게 창문을 뚫어가지고 바깥에서 오는 에너지를 좀 많이 받고 바깥에서 오는 어떤 햇빛을 이렇게 집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에너지를 도모할 수 있게끔 리모델링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여행을 다니거나 드라이브를 다니거나 뭐 맛집을 찾아다니거나 그리고 어떤 뭐 클래스 뭐 원데이 클래스를 하려고 돌아다니거나 이렇게 하시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내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는 어떤 매개체를 만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인맥이든 아니면 어떤 지식이든 아니면 어떤 내가 움직이면서 얻어지는 어떤 아이디어든 그런 것들이 생겨서 그걸로 인해서 내가 금전적인 부분에서 횡재수가 생길 수 있는 집이니까 저는 이 집에 사시는 소유주분들이 마음을 조금 잘 정돈하고 바꾸고 리모델링도 하고 그리고 음악도 틀어놓고 그리고 또 나의 어떤 스스로 활력소가 생기는 것들을 잘 해서 활동을 잘 해서 같이 유지보수해 나가면서 장기적으로 어떤 크게 내가 횡재를 보고 내가 경제활동 뭐 예를 들어서 뭐 투자를 한다든지 내가 번 돈으로 아니면 뭐 어디에 뭐 이렇게 뭐 남들이 보지 못한 어떤 기회를 찾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바깥에서 활동을 해서 좋은 인맥을 만나가지고 그 인맥으로 하여금 내가 더 부가적인 어떤 수익을 얻는다든지 이런 활동에 몸담게 될 수 있는 활동을 많이 해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말탄 이거 병사잖아요. 그래서
말을 타고 이 말이 또 꽁말이면 좀 불합리할 수가 있는데 흰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다.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엄마가 이렇게 자식을 앞에다가 세워서 이렇게 그 물이 이렇게 넘쳐 흐른다는 거는 자식이 있다면 자식으로 인한 어떤 행운이 올 수 있는 집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맨 처음에 우울하면 강아지 키우라고 하셨죠. 만약에 자식이 없고 뭐 혼자 사는 1인 가구라든지 아니면 뭐 자식 없이 그냥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강아지, 자식과 같은 강아지를 통해서 그 강아지로 인해서 내가 어떤 인생의 횡재를 맛볼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만난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럴 수 있어요. 뭐 강아지 키운다고 뭐 그렇게 기회를 만나고 우울감이 사라져 할 수 있지만, 일단 그래도 아주 싫어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키워보신다면 내가 그 강아지로 인해서 마음으로서 위안이 되고 활력이 생기다 보면 또 그 다음 템포가 나갈 수 있고, 아니면 뭐 강아지를 모티브로 한 어떤 뭐 또 활동을 해가지고 또 그걸로 인해서 어떤 내 인생에 횡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괜찮다.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식의 형태가, 이 결과가 자식이 이렇게 앞에 있잖아요. 자식의 형태가 직원일 수 있기 때문에 직원의 양성을 잘 하는 부분에서 포커스를 맞춰서 그걸로 인해서 성과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집은 리모델링하고 그런 쪽에서 활력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그 부분만 잘 하게 되면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괜찮다. 그래서 4번 카드는 이런 어떤 활동이 중요할 수 있는 카드네요. 그래서 네, 여기에 대한 설명은 일단 마치겠고요. 마지막 5번 카드. 5번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참 우직하게도 살아왔어요. 뭐 정시 출근, 정시 퇴근, 맨날 쉴 틈 없이 내 인생에 공백 없이 꼼꼼하게 체계적으로 메꿔가셨던 분들일 거다. 그래서 이때까지 그래도 내가 어떤 결과적인 부분에서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살펴본다면 전반적인 부분에서 그래도 참 열심히 살아왔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5번 카드를 뽑으셨을 가능성이 커요. 근데 이 집은 너무 메말라요. 너무 퍽퍽해요. 그래서 집 자체에서 오는 에너지를 보게 되면 너무 그 삶의 감정이, 나의 어떤 삶이 피폐해질 수 있는 집이다. 그 피폐한 거는 기운적인 부분에서 보면 수기운, 물기운이 좀 약할 수 있는 집이고, 토기운이 너무 강하고 좀 이렇게 메마르고 퍽퍽하고 화토의 기운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막에 서 있는 것처럼 메마르다. 왜 사막에서 밭을 갈아가지고 거기서 어떤 씨를 일구려고 하면 내가 우직하게 열심히 산다 하더라도 성과가 잘 안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 카드는 돈이 지천에 널려 있고, 그리고 내가 그거를 쟁취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재능과 역량은 있을 수 있는 사람이고 우직하고 성실함도 있는 사람인데, 지금까지 성과가 안 났다라는 거는 지금 수기운 너무 부족해서 내가 이 집에서 어떤 힘을 못 쓰고 있는 거다. 그래서 기운적인 부분에서 보면 기가 좀 센 집이네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해 나가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봤더니, 그래도 지금 그 추가 카드로 제가 뽑아진 카드에서는 보게 되면 이 왕이 돈을 들고 지금 돈을 꼭 쥐고 지금 말 타고, 지금 빨간 말을 타고 지금 이렇게 말이 이렇게 시동 걸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지금 뛰어가려고 이렇게 확 이렇게 일어서고 있죠. 기세를 떨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결과 카드가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를 보니까 이렇게 할아버지가, 이렇게 턱수염이 긴 할아버지가 이렇게 똘망똘망한 어떤 남자아이를 안고, 그 남자아이는 지금 이렇게 파란색 지금 동그라미 같은 어떤 에너지겠죠. 그 에너지를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데, 그 보호하는 속에 보게 되니까 길조가 지금 비상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카드는 보면 사시고 계시는 분이 좀 해외랑 인연성 가진 사업이나 어떤 경제활동을 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어떤 1인 출판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된다든지 할 때 외국 사람들이랑 연관성 있는 일을 하게 되면 더 발복할 수 있는 집이다. 그래서 왜 물 건너 가서 뭔가 활동하는 것도 수기운을 끌어오는 한 방법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집에 사시고 계시는 분들이
뭐 사업하거나 장사를 하시는 분이 아니고 직장 생활이나 아니면 공직에 계시는 분이라면 네, 수기운이 많아야지 이 집은 그 어떤 화토의 기운을 좀 잠재우고 안정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집 안에 어떤 리모델링을 한다라고 하면 인테리어를 새롭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집은 물 같은 것들을 많이 놔라. 뭐 꽃병에다가 물을 이렇게 가득 넣어서 뭐 수경 재배를 하든 뭐 꽃을 이렇게 담궈서 어떤 에너지를 모으든 아니면 물고기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큰 어항을 들여서 집안에 물이 좀 가득할 수 있는 어떤 리모델링을 조금 이렇게 왜 인테리어를 하신다든지 그리고 화장실에 어떤 변기에 왜 푸른 색깔 왜 파란 물 나오는 그런 어떤 액체 나올 수 있는 어떤 왜 약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넣어서 수기운을 조금 더 도모를 시켜준다든지 그리고 이 집은 조명을 너무 많이 쓰면 안 된다. 집안에 조명이 많다라고 하면 그 조명을 조금 바꾸고 그리고 형광등이 있다면 색깔을 너무 밝은 흰색 말고 주광색으로 바꿔서 은은한 기운을 도모시키고 그리고 또 보게 되면 본인이 주로 주무시는 방 있죠? 침실에다가 가습기라든지 그리고 어떤 뭐 항아리에다가 물을 담아 놓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내가 주로 숙면을 취하는 방에다가 물을 좀 갖다 놔서 본인이 잠자고 일어났을 때 조금 이렇게 어떤 에너지적인 부분에서 도모를 시킬 수 있는 어떤 보완을 좀 해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냉장고 안에 왜 음료수라든지 특히 물 같은 거 많이 끓여서 넣어놓으시는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뭐 국 같은 거, 평소에 집에서 드시는 음식이 국물이 많은 음식을 드시면 좋아요. 그래서 뭐 볶음밥이라든지 너무 이렇게 왜 뻣뻣한 이런 음식 드시지 마시고 이 집은 물 기운을 일단 도모해야 되는 집이기 때문에 여기 사시는 분들도 물 같은 거 많이 드시고 차 같은 거 많이 드시고 그리고 뭐 이뇨작용이 많이 나는 어떤 뭐 커피라든지 녹차라든지 이런 거 드시지 마시고 뭐 보리차라든지 이런 거 드시지 마시고 왜 수분을 이렇게 보충할 수 있는 음식을 많이 드시게 되면 좋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런 쪽에서 포커스를 맞추고 또 가능하다면 해외랑 외국 사람들이랑 연결성 있는 일을 하시게 되면 좋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분이 여기 사시는 분들이 직장이 뭐 무역회사를 다니신다거나 아니면 무슨 뭐 관세사라거나 아니면 뭐 영어학원 강사라거나 아니면 영어학원을 운영하신다거나 아니면 뭐 영어 유치원을 운영하신다거나 뭐 외국과 관련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괜찮아요. 그런데 그거 이외에 다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사신다라고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을 보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5번 카드까지 일단 전반적인 부분에서 살펴봤고요. 일단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달라지시는 부분들이 느껴지신다면 거기에 대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댓글 많이 남겨주셔서 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어떤 주제가 있다거나 어떤 뭐 필요하신 결정이 있다면 제가 그 부분을 다음 편에 참고해서 더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앞으로 많은 주제로 또 여러분을 만나게 될 예정이고요. 분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신청 잘 해주시면 앞으로도 더 본인들의 삶에서 도움되는 어떤 인생의 중요한 크고 작은 선택에 있어서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때까지 타로 마스터 카포제인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